광기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기멜TV는 민선 7기 후반기를 맞아 광주 전남 자치단체장의 전반기 2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남은 임기 내 추진할 현안과 각오를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많은 변화와 성과가 있었을 텐데요. 특히 이제 우리 광주 서구청 나름대로 그 성과가 있다면 좀 꼽아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근데 2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훌쩍 지나갔는데요. 2018년도 7월 달에 취임할 때는 태풍 때문에 취임식도 못하고 출범을 시작했었고요. 2년 차인 올해는 또 코로나19 때문에 정신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2년 동안의 구정을 이렇게 수행해 오면서 무슨 성과가 있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해 보이지는 않고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 성과가 있었다면 그거는 전부 다 그동안에 쭉 선배 단체장들과 공직자들이 함께 이루어왔던 그 노력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구가 크게 이제 민선 7기 들어서 크게 변화할 수 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떻든 우리 조직 내부에 갈등이 좀 심하게 있었던 건데 이 갈등을 해소했다는 거. 그래서 노조와 집행부가 함께 손 맞잡고 서구 발전을 위해서 혼연일체가 돼서 노력해 왔다는 거. 이것이 하나의 큰 변화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저희 민선 7기가 들어서면서 지방자치가 거의 약 한 30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 지방자치가 온전히 뿌리 내리고 있냐 이렇게 자문해 볼 때 그닥 자신 있게 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 서구가 완전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 왔고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주민총회, 마을총회, 학교총회, 또 심지어는 아파트총회 이런 것들도 했었고요. 또 동장 주민 추천제도 했었고 주민예산제도 대폭 확대했었고 이런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확대하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해왔었다. 이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통합복지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 왔다. 우리 서구가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탁월하게 앞장서고 있는데 그 부분에 조금 더 고도화하는 그런 계기를 삼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아주 야심차게 이제 시작했습니다. 3년간에 걸쳐서 약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저희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을 지금 주도적으로 좀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끝날 때쯤 되면 우리 서구민들이 정말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SOC 사업들을 잘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조직 내부의 갈등도 해소되고 특히 이제 통합 복지 모델을 이제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또 생활 SOC 복합화도 추진하고 있고 아주 좋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서구청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통합 복지 모델이 전국적인 모범 사례로 지금 평가가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서구형 통합 복지 모델 좀 콘텐츠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복지 그러면 대부분 이제 북유럽이나 일본 아니면 영국 이런 데를 선진지라고 생각하고 그런 데 견학을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연 북유럽형의 복지가 우리나라에 맞는 거냐 이런 고민 속에서 정부가 특히 이제 보건복지부가 중심이 돼서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의 환경에 맞는 복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작년에 노인 분야하고 장애인 분야하고 정신질환 분야하고 이 세 개의 분야의 통합복지를 선도사업 지역으로 이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서구가 호남에서 유일하게 이제 자치단체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통합복지라는 게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 어르신들이 대부분 좀 연로하시고 아프고 그러시면 대부분 이제 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노년의 삶이 평화롭지 못하다. 실제 어르신들이 여러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약 70% 정도가 내가 살던 곳에서
주민 지역에 이렇게 케어를 받으면서 여생을 살고 싶다 이런 욕구가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착안해서 그 어르신들이 살고 계시는 그 지역 내에서 또 주거 환경을 바꿔드리고 보건도 하고 방문 간호도 하고 영양식도 가져다 드리고 여러 가지 24시간 케어도 하고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했었던 거고요. 거기에 저희 서구가 선정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행정만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51개의 지역사회 의료기관을 포함한 지역사회 복지기관들이 협업을 해서 서로 MOU를 체결해서 같이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 사업입니다. 아마 내년에 이게 이제 선도 사업이 끝날 텐데 끝날 때쯤 되면은 우리나라의 노인 분야의 통합 복지 모델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게 저희 서구가 만들었지만은 전국적으로 앞으로의 우리 노인 복지 분야는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정부에서 채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사회 통합 돌봄 사업은 이제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마 서구가 모범 사례로 평가가 돼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아마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가장 어려운 것이 이제 코로나로 이제 지역 경제가 어렵고요. 그 중에서도 청년 일자리가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총장님은 취임 초기부터 일자리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청년 취업 확대하고 또 창업도 늘리는 그런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좀 성과가 좀 있는지요? 사실은 이제 대통령께서도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곤 합니다. 정말로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래서 대통령도 이제 일자리위원회도 만들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기초 정부 기초자치단체의 차원에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고 이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는 일이고요. 한계가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서구는 무슨 공단이 있거나 이러지를 않고 유일하게 있는 큰 기업은 이제 기아자동차하고 나머지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동천동이나 유덕동 또 서창 지역에 좀 있기는 합니다만은 아주 소규모의 기업들이고요. 그런 점에서 일정하게 서구가 안고 있는 한계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춘발산 공작소라고 하는 것을 우리 민선 6기 때부터 만들어서 정말로 청년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도 습득하고 또 실제 거기에 일자리 상담사가 직업 상담사가 있어서 채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안내도 해주고 또 작은 미니 박람, 취업 박람회도 열어서 취업을 알선해주기도 하고 창업 공간을 또 만들어 가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최근에는 VR 면접관, 요즘에 이제 워낙 뭐 또 코로나19가 또 영향을 미치기도 했지만 그 전부터 저희들은 청춘발산 공작소에서 VR 면접실을 만들어 가지고 실제 면접을 똑같이 해보는 그런 체험도 하게 하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보니까 이제 일자리 박람회에서 최우수 대통령 표창도 받고 이랬던 것들은 그동안에 저희 일자리 정책과랄지 또 일자리 구청장 직속으로 있는 일자리 위원회랄지 이런 데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일단 앞으로 이제 저희 구청 뒤에 예전에 중소기업청 자리를 리모델링해서 좀 창조경쟁 센터 같은 게 들어오고 그렇게 하면 실제 저희들이 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그 청년들이 이렇게 창업도 하고 또 스타트업도 하고 또 이게 인큐베이팅 역할도 하고 또 여기서 우리들 광주에서만은 머무르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돼 갈 수 있도록 그런 우리 좀 창업 전진 기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만들어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일자리 부분에서 기초단체 사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왜냐하면 재원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트업이나 인큐베이팅 이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아요, 진짜. 근데 아무래도 큰 노력이 이렇게 되면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청장님이 앞서서 얘기했지만 생활예술시 복합화 사업 이 일환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기존 민간위탁 생활 폐기물 처리, 공영 주차장 관리 등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민간에서 원래 위탁으로 처리했던 것을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지금 일원화해서 추진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설립 어느 정도 지금 추진이 돼 있고 나름대로 그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실제 이게 오랫동안 해묵은 과제였었습니다. 이게 뭐 지금 민선 7기 들어와서 이렇게 논란이 됐던 건 아니고요. 주로 이제 큰 일 중에 하나는 이제 생활 폐기물이랄지 자원회수센터, 소위 말하는 대형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이 그 일을 하는 두 개의 업체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고용이 불안하기도 하고 또 노동 환경이 좀 열악하기도 하고 처우가 좀 다르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늘 이렇게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점들을 제가 민선 7기 들어와서 처음부터 이걸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던 일이긴 한데 사실은 자치단체 차원에서 공단을 만들기가 쉽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올 초에 그런 여러 가지 것을 고려해서 지역의 전문가하고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원, 그다음에 이해 당사자들, 그다음에 우리 구청의 공직자들 이렇게 해서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한 6차례 정도 회의를 하고 그 회의 결과 공단을 설립하는 게 좋겠다 하는 권고안을 이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고안을 받아서 지금 용역 중에 있고요. 내년 목표는 지금 내년 10월쯤에 출범을 해서 한 2달 정도 시범 운영을 하고 공식적으로는 2022년 1월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가정 폐기물이나 생활 폐기물, 그다음에 대형 폐기물, 그다음에 뭐 주차장, 그다음에 문화시설 뭐 등등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우리 민간에게 위탁 줬던 부분들을 직접 공단이 직접 운영하면서 그러면 여러 가지 고용의 불안을 해소할 수도 있지만은 그 서비스의 질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시민들의 생활의 질, 삶의 질이 나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설관리공단으로 이렇게 일원화되고 하면 서비스 부분이 좀 차원 좀 퀄리티가 올라가고 아마 그게 수혜를 받는 부분이 또 시민들에게 가져갈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코로나19로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지역 경제도 어렵고 모든 문제가 지금 어렵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포스트 코로나, 이제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또 끝나고 나면 우리 사회, 지역사회 전반적인 어떤 변화가 예고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서구에서 또 혹시 이제 준비하고 있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지역사회, 특히 이제 서구청에서 어떤 전략이라든지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은 이런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든지 그런 걸 좀 구상하고 있는지요. 이게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다들 최근에 이제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환경에 대해서 뭐 진단도 하고 대안도 내놓고 있고 여러 가지 토론회도 하고 있고 이렇긴 한데요. 저희들도 행정 차원에서는 뭐 어떤 변화를 가져와야 될 거냐. 그래서 저희 기획실 안에 포스트 코로나19 대응팀 이런 전담 팀을 만들어서 행정 조직은 어떻게 변화해 갈 거냐. 예를 들면은 재택근무제는 어떻게 하고 요양근무제는 어떻게 하고 또 민원인들을 상대로 할 때는 비대면 서비스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는 올 하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년 1월부터는 구체적으로 그런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는 그런 행정 체계가 갖춰질 것 같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저희들이 실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아까 이야기했던 통합 돌봄 사업도 결국 이게 비대면 서비스가 강화될 수밖에 없을 거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보통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 그러면 직접 사회복지사들이 방문해서 문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가 또 AI 선도도시니까 AI가 접목된 그런 인공지능이 접목된 통합 돌봄 사업 이렇게 바뀌어져야 될 거고 그래서 우리 일상 전체가 다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전담 팀도 만들고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동안의 보건소 역할이 이제 감염병에 대한 뭐 예방이나 뭐 이런 거였다면은 이제 그것도 좀 체계화해서 감염과 예방 이렇게 딱 전단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크게 우리 광주 전체로 보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공공의료원이 없었으니까 이것을 빨리 유치해서 공공의료원을 설립해서 우리 시민들이
그런 감염병이랄지 이런 것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해 가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그동안 2년간 하셨고 남은 임기 동안 또 이제 서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뛰어야 될 텐데요. 서구민들에게 당부한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은 행정이 이제 막 저희가 이제 처음에 민선 7기가 시작됐을 때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이제 행정가 출신이 아닌 정치가 출신이 와가지고 뭘 좀 잘 좀 할 거야 이렇게 기대가 많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 그 기대에 부응하면서 열심히 한다고는 했는데 만족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게 행정만의 힘으로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시민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민선 7기 서구의 슬로건이 시민과 함께 사람 중심 서구였습니다. 결국 우리 서구민과 함께 서구 발전을 도모해 가는 것이지 서구청에 있는 공직자만의 힘으로는 절대 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완전한 주민자치, 그다음에 정말로 전국에 내놓을 만한 완전한 통합복지, 그다음에 우리 서구민들이 가장 건강하고 안전한 건강 공동체 이런 것을 꾸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데 서구민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대석 광주 서구청장과의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광주멜 TV는 앞으로도 민선 7기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지난 2년의 성과와 현안을 진단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